your Chinese. 다지하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JRC 종로 본원의 HSK 전문 강사 왕수인입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걱정이에요. 자, 몸 관리도 잘 하시고 그리고 공부도 우리 더 열심히 해야겠죠. 자, 새해에 맞는 첫 번째 시험이니까 우리 오늘도 힘내서 같이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적중 예상 문제 독해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HSK 5급 독해 유형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부분부터 볼까요? 1부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빈칸에 들어갈 어휘를 선택하는 문제예요. 디엔콩티라고 하죠. 자, 이 디엔콩티가 15문제가 나올 건데 이거는 딱히 요령이라고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단어를 모르면 풀기가 힘든 문제니까요. 그래서 평소에 단어 암기를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문제죠. 이 부분 파트는 단문과 부합하는 내용을 선택하는 거예요. 한 3, 4줄짜리 되는 단문이 나오면은 그 단문을 읽고 A, B, C, D 선택항 중에서 일치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부분이에요. 3부분은 문장이 좀 많이 길죠. 그걸 다 읽고 풀기는 조금 힘든 감이 있어요. 거의 3개에서 5개 정도의 질문이 나오는데 질문의 문제를 잘 파악을 하고 올라가서 핵심 어휘가 되는 걸 빨리 찾아내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총 45문제를 45분 안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한 문제에 1분을 초과하면 시간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평소에 스피드를 주의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그러면 일단은 독해 1부분 문제부터 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4번에서 7번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는 디엔콩티 1부분 문제가 되겠죠? 자, 일단은 여기에 4번, 5번에 선택항이 있고 뒷부분에 6, 7번에 선택항이 있어요. 우리 선택항을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4번부터 볼까요? A에 페이용 있어요. 페이용, 비용이라는 의미의 명사죠. 자, 그 다음에 B에 짱진, 짱진은 상금 혹은 상여금, 보너스가 되겠죠. 자, C예요. 收入. 자, 收入는 수입, 수입이라는 명사. 그 다음에 D에 好处. 자, 이거는 좋은 점, 장점이라는 의미의 명사예요. 자, 그러면 5번 선택항 확인해 볼게요. A. 자, 일단은 终于 나왔어요. 마침내라는 의미의 부사가 되겠죠. 자, B의 结果, 결과예요. 그죠? 자, C의 依然, 여전히 라는 의미의 부사네요. D의 仍然, 역시 여전히 라는 의미의 부사가 되겠어요. 依然하고 仍然은 당연히 유사어가 되겠죠. 자, 우리 그러면 뒷페이지에 있는 6번하고 7번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6번에 A 볼까요? 后悔, 후회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B의 따잉, 따잉은 두 가지 의미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답하다의 의미가 있죠. 답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 수락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이 수락하다의 의미를 꼭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C의 赞成, 찬성하다의 의미가 되겠죠. 자, 수락하다, 찬성하다 비슷해 보이지만 두 개는 엄연히 달라요. 따잉은 뭔가 부탁을 했을 때 그래, 수락하겠어, 허락하겠어 이럴 때 쓰는 거고, 짠청은 뭔가 의견을 제시했을 때 난 찬성이야, 난 반대야 이럴 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볼까요? 解释 나왔네요. 解释는 직역하면 해석이잖아요. 해석하다 또는 설명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자, 그러면 우리 7번 볼까요? 7번은 문장이네요. A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는 我让他们回家. 내가 그들을 집으로 보내겠어. 그들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겠어.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문장이네요. B 볼까요? 我要调查他们. 나는 그들을 조사해야겠어. 调查, 조사라는 의미의 동사죠. 자, 그럼 C 볼까요? 你们一起加工资. 자, 너희들 함께 급여를 더한다, 올려주겠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월급을 같이 올려주겠어. 자, D예요. 他们也应该努力工作. 그들도 역시 마땅히 열심히 일해야지 라는 의미의 문장이에요. 자, 크게 어려운 선택항은 없죠? 자, 우리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위에 질문, 문장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老王辛辛苦苦的在公司工作了10年.
자, 라왕이라는 이 사람이 아주 고생스럽게 회사에서 10년간 일을 했어요. 자, 可是什么从来没有增加过. 하지만 4번이 지금껏 올라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지금껏 늘어나 본 적이 없다. 자, 하지만 무엇이 지금까지 늘어나 본 적이 없겠어요? 자, 여러분 판단하셨죠? 당연히 그동안 수입이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好, 자, 계속 볼까요? 有一天, 그리고 어느 날, 他什么勇敢地对老板说, 그가 뭐뭐뭐 용감하게 사장님에게 말했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보고 5번을 추측해 볼까요? 자, 这十几年里, 이 10몇 년 동안 我一直一个人做3个人的工作. 저는 계속 혼자서 3사람의 일을 했어요. 我请求加工资, 저는 월급을 올려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칭초, 정중하게 요구하는 거죠. 부탁이에요. 부탁드려요 라고 했어요. 자, 지금 10년을 넘게 일을 하고 그리고 수입이 오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뭐가 나와야겠어요? 그는 참다 마침내 결국은 용감하게 이걸 제시한 거예요. 그죠? 당연히 종유가 들어가야 돼요. 다른 것들은 의미상 들어갈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문장이에요. 老板什么了? 사장님이 무언가를 했어요. 자, 이것도 역시 뒤에 문장을 봐야겠네요. 자, 사장님이 뭐 말하기를 没问题, 문제 없어. 자, 문제 없다고 했으면 아까 부탁을 했으니까 요구를 했으니까 당연히 정답 뭐 들어가야 돼요? 따잉이 들어가야 맞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따잉은 어떠한 부탁이나 요구사항을 수락하다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짠청은 의견을 제시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사장님이 수락을 하고 말하기를 문제 없어. 但是我有一个要求. 하지만 나 한 가지의 요구사항이 있어. 你要说出你做了哪2个人的工作. 너는 네가 어떤 2사람의 일을 했는지를 말해내야 해. 그걸 말해야 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번을 얘기하고는 这样 이렇게 하면 就可以把他们的工资节省下来给你了. 이렇게 하면 그들의 월급을 节省, 절약하다죠. 그들의 월급을 절약해서 너에게 줄 수 있으니까 라는 문장이에요. 그럼 7번에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당연히 A의 문장 들어가야겠죠. 내가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겠어. 가라고 하겠어. 그러면 그 2사람의 월급을 너에게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7번의 정답은 A가 맞는 거예요. 好吧? 자, 이런 식으로 문제의 정답을 찾으실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빈칸 위주의 문장만 보셔도 문제는 추측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죠. 好吧? 자, 우리 그러면은 다음 이 부분의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문제 보시다시피 이 정도의 단문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ABC 선택항이 있는데 항상 선택항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올라가서 지문을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답이 위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A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A. 中国的肥胖人群已经超过了4000万人. 무슨 뜻이에요? 중국의 비만 인구가 벌써 4천만을 초과했다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B를 볼게요. 环境污染会引起肥胖、艾滋病和癌症. 자, 환경 오염이 비만, 에이즈와 암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비만, 에이즈, 암은 5급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병명들이에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C 볼까요? 人们似乎已经习惯了癌症和死亡. 사람들은 似乎 하면은 好像의 유사어죠. 마치 뭐뭐인 것 같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암과 사망에 익숙해진 것만 같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D 볼까요? 中国已经研制成了治疗癌症的新中药. 자, 중국은 이미 자,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研制, 연구해서 제조하였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A, B, C, D 문항을 전부 파악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올라가서 어떤 게 정답인지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찾아볼까요? 자, 처음에 당진, 자, 오늘날 肥胖、艾滋病和癌症被称为21世纪影响人类健康的3大疾病이라고 하고 있어요. 꽤 긴 지문이네요. 볼까요? 오늘날의 비만,
에이즈와 암은 21세기에 인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3대 질병으로 일컬어진다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계속 볼까요? 随着人们物质生活水平的提高 사람들의 물질적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不仅在发达国家 발달 국가에서 뿐만 아니라 中国的肥胖人群也在以5年增长1倍的速度迅速扩大. 자, 중국의 비만 인구 역시 5년이라는 5년 동안 2배, 여기서는 한 배라고 나와 있지만 한국에서는 2배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중국의 한 배는 한국의 2배예요. 자, 그래서 2배가 5년 동안 2배가 증가하는 속도로 아주 신속하게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자, 总人数已经超过了4000万人. 그래서 총 인수가 벌써 4천만을 초과했다라는 문장이에요. 지금 이 문제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정답이 숨어 있으니까. 그죠? 자, 지금 비만 인구의 총 인수가 벌써 4천만을 초과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당연히 A가 될 거예요. 그죠? 똑같은 문장이 있죠. 자, 우리 그러면 다음 문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 선택항 먼저 확인을 해보죠. 자, A부터 볼까요? A. 最好多跟刚认识的人开玩笑. 자, 刚认识니까 막 알게 된 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막 알게 된 사람과 농담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해석이 돼요. 자, B 볼까요? 只有朋友和熟人之间才能开玩笑. 단지 친구와 지인 사이에서만 농담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네요. 자, C 볼게요. 没有人不喜欢开玩笑. 자, 농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마지막 D예요. 和异性朋友开玩笑时不可过多. 자, 이성 친구죠. 이성 친구와 농담을 할 때는 不可过多. 과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문장이 될 거예요. 자, 선택강 파악했으니까 우리 올라가서 정답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자, 看看吧. 朋友熟人之间适当开玩笑. 친구와 지인 사이에서 적당하게 농담을 하면 可以活跃气氛. 자, 분위기를 활발하게 할 수 있고 融洽关系. 관계를 融洽, 조화로운의 의미예요. 그래서 관계를 조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增进友谊, 우정도 증진시킬 수 있어요. 但开玩笑一定要看对象. 하지만 농담을 할 때에도 반드시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 합니다. 俗话说, 속담에서 말하기를 人上一白形形色色. 사람이 백이면 형형색색이라고 했거든요. 자, 人的性格不同, 사람의 성격은 달라요. 开玩笑也应有区别. 자, 그래서 농담을 할 때에도 반드시 구별을 해주어야죠. 차이를 놔야죠. 자, 和宽容大度的人开点玩笑. 자, 宽容大度 하면은 관용이니까 이건 너그러운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과 농담을 좀 할 때에는 或许 어쩌면 可以调节气氛. 자, 분위기를 조절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和异性刚认识的人开玩笑. 그런데 이성이나 막 알게 된 사람하고 농담을 할 때는 则要适可而止. 자, 그럴 때는 适可而止 해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适可而止는 사자성어예요. 이거를 아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适可而止는 적당한 정도에서 멈추다. 적당한 선에서 그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성 친구나 막 알게 된 사람과 장난을 치거나 농담을 할 때는 적당한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역시 마지막에 정답이 숨어 있었네요. 정답 찾으셨죠? 당연히 정답은 D가 될 거예요. 이성 친구와 농담을 할 때는 不可过多,适可而止. 이 두 개는 같은 내용의 문장이에요. 好吧?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독해 문제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독해가 요즘엔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어 암기는 물론이고 문제를 평소에 좀 많이 푸셔서 스피드를 올리는 연습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好吧? 자, 그럼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오늘도 힘내서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好,大家再见.